본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9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켓이 2시간 30분 만에 매진. 거기다 판매 수익만 60억. 이게 대체 뭘까요? K리그 올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얘기입니다. 인기가 정말 상당하죠. 네, 그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벤투스 같은 정말 초명문 외국 클럽이 온 지도 좀 됐잖아요. 꽤 됐죠. 네. 예, 예. 오히려 사실 저랑 장지현 의원이 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참 많은 정말 유명한 선수와 클럽들이 왔었어요. 네. 옛날에 에우제비오의 벤피카라든가 펠레의 산토스가 왔었고. 70년, 72년. 예, 예. 그러니까 한 의원님은 태어나서 아기 때니까 보긴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이게 손 빨면서. 예, 저는 73년생이니까 못 봤고. 근데 제가 이제 본 걸로부터 기억하면은 저 베켄바워 선수가 당시에 있었던 뉴욕 코스모스 팀도 왔었어요. 네, 언제 왔어요? 대한민국에. 네, 70 뭐 한 8, 9년? 9년? 뭐 그 정도에 왔을 거라고 기억이 되고.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역시 또 잘 기억하는 거는 차범근 감독이 소속돼 있는 팀들이 왔어요. 네. 프랑크푸르트도 왔었고 레버쿠젠도 이후에 또 왔었고 그리고 허정무 감독이 소속돼 있던 에인트호벤도 왔었어요. 그런 팀들이 왔던 게 기억이 나고 뭐 요즘 팬분들이 가장 아실 만한 거는 역시 95년과 96년. 네. 95년에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의 보카 주니어스가 왔는데 이때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왜 그 94년에 징계받고 나서 쭉 못 뛰다가 대한민국에서 뛰는 보카 주니어스의 이 친선전이 그 마라도나 재기전 뭐 이래가지고 그때 또 많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에 집중적으로 이때 이제 외국 팀들이 좀 많이 왔는데 스웨덴 대표팀도 오고 AC 밀란, 유벤투스, 슈투트가르트까지. 네. 예, 특히 밀란하고 유벤투스, 슈투트가르트 요 경기들은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다 한 거예요. 한 2, 3일만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했는데 네. 그 왜 그랬냐면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96년 6월 초가 대한민국의 그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지 결정 뭐 이제 그것과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축구 열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만천하에 되니까. 이제 보여주는 그 근거로서 이제 그때 이제 외국팀 초빙 경기가 많이 추진이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라도나 그리고 밀란이면은 로베르토 바지오, 조지 웨아 그리고 이제 지안루카 비알리의 또 유벤투스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95년은 그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마라도나 때. 네. 이미 이제 경기 전부터 마라도나는 사실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긴 좀 힘든다. 뭐 그런 정도였어요. 보카 주니어스 유니폼도 당시에 그 파란색, 노란색 여기 줄 있는 그 유니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노랗게 여기 마라도나 염색해서 네. 나왔어요. 진짜 설렁설렁 뛰더군요. 근데 그 봤는데 저는 옛날 나폴리 때부터 계속 봤잖아요. 근데 마라도나의 활동량이 전혀 아니에요. 설렁설렁 뛰다가 왼발로 측면으로 그냥 전환 패스 몇 개 넣어주고 그리고 코너킥 되면 그냥 킥 한번 해주고 네. 그런 정도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당시 분위기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좀 너무한다. 그 시간 뛴 동안은 마라도나의 그 화려했던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던 네. 팬들에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라도나를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걸로 갔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구장에 막 그런 빅클럽들이 오면 엄청난 팬들이 몰릴 것 같거든요. 가장 열광적이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밀란과 유벤투스 네, 그때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때는 대단했던 게 그 다음에였잖아요. 한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월드컵 유치한다고. 네. 이제 그럴 때 초명문 클럽 두 팀이 연이어서 온 거예요. 네. 그것도 시즌 끝나자마자. 근데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닌데 AC 밀란은 로베르토 바지오가 왔고 그리고 조지 웨아가 왔고 아마 팬들 기억할 거예요. 조지 웨아가 막 그냥 돌진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수가 뒤로 쭈쭈쭈하면서 그냥 쭉 가운데로 길 열어주고 골은 먼저 넣었어요 밀란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투어 형태로 온 거니까 네네. 완전히 베스트 멤버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공수간격도 많이 타이트하게 좀 되지 않고 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권도 좀 잡고 특히 뒷공간 서정원 선수가 계속 네. 뒷공간 파고드는 공격들이 잘 돼갖고 서정원, 고종훈, 하석주, 황선홍 이렇게 뛸 때요. 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가 그 당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유럽 챔피언 되자마자 한국에 온 거예요. 되자마자 자기네 토리노에서 이것도 하고 뭐 하고 또 하루 이틀인 것도 쉬고 뭐 이러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거의 5일, 6일 만에 우리나라랑 경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유벤투스도 유럽 챔피언다운 경기력은 보여주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뭐 데시앙도 빠지고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주축으로 나왔던 선수들의 상당수는 빠졌어요. 맞아요. 유벤투스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보면 밀란이 그래도 조금 더 멤버가 좋았다. 밀란이 그리고, 그나마 네, 조금 더 네. 베스트 멤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유벤투스는 그때 델피에로도 빠지고 데시앙도 빠지고 선발에서는 빠지고 그때 유벤투스는 사실 완전한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알리 같은 선수가 뛰었고 네 그래서 사실 지아누카 비알리는 유럽에서 엄청난 유명한 스트라이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네. 연이어서 그런 팀하고 대적한 게 우리나라 그 축구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겼어요. 두 경기 다 유벤투스전은 심지어 좀 밀란전은 아주 재밌었는데 저는 밀란전은 개인적으로는 3대2 유배전은 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유배전은 4대 0으로 4대 이겼거든요. 0으로 이겼어. 진짜요? 두 경기 다 서정훈 선수가 거의 똑같이 넣고 그리고 뭐 고정훈 선수가 또 넣고 골 선수도 비슷해요. 뭐 홍명보 선수 그 경기 어시스트 뭐 봤었어야 되는데. 신태용 선수 어시스트 홍명보가 이런 것도 툭 기억이 나요. 타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유벤투스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챔스 끝나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은 뛴 건데. 그때 유벤투스를 만난 이후에 처음 유벤투스를 만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유벤투스는 96년 23년 만에 우승하고 오는 거죠? 23년 만에. 매우 오랜만에 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슈퍼스타들이 왔던 팀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수원 삼성이 바르셀로나랑 경기할 네. 때가 이제 이제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네, 이후에 네. 2004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도 저 골대 뒤 서포터석에서 봤는데 막 그냥 수원이요? 엄청 타이트하게 수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호나우지뉴도 그때 뛰었고 데코도 뛰고 그랬는데 엄청 타이트하게 수비했어요. 우리 수원 삼성 선수들이. 네. 그래가지고 호나우지뉴가 막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다가 이제 우르모브 왼발 프리킥 한 방. 저는 골대 뒤에서 바로 봤거든요. 그 한 방으로 이겼어요, 바르셀로나. 그 장소에는 저도 있었는데 네. 쟤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딴 어디 자리에 계셨어요? 있었어요. 일부러 멀리 가신 거. 골대 뒤니까 아주 멀어요. 아니 근데 또 바르샤와의 경기가 또 2010년에 있었더라고요. 메시. 그쵸. 아,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번에 호날두가 오잖아요. 첼시가 네. 있었고 또 첼시가 맨체스터가 두 번 있었고, 있었고. 호날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는 네네. 또 두 번 왔었거든요. 호날두 있을 때 한 번 오고. 때가 2007년. 네. 네. 그때는 호날두 선수는 상당히 열심히 잘 뛰었던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7년 경기는 호날두 선수가 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그 FC 서울이 그 당시 대단히 멤버가 매우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현장에 갔었어요. 기성용, 이청용 다 있을 때예요. 네. 뭐 아디, 뭐 정말 화려한 멤버였죠. 정조국이 있고 뭐 진짜 되게 멤버가 좋을 때인데,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가 본 슈퍼스타가 같이 내한해서 온 B클럽 중에 제일 진지하게 뛰었던 경기로 저는 기억을 해요. 루니 선수도 되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호날두 선수가 좋았겠네요. 그날 경기 초반에 1골 2도움 그렇죠. 네. 거의 사실상 승부 끝. 맞아요. 그거를 만들어낸 선수가 호날두 선수예요. 근데 사실은 경기는 져서 조금 아쉽지만 축구 팬들은 그런 모습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뭐 전력 분석할 때도 그다지 믿는 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네, 제가 네, 네. 별로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장 의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날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특히 전반전은 정말 열심히 맞아요. 뛰었고 호날두 열심히 선수가 뛰었던 것 진짜 막 실전적으로 막 뛰어서 사실 서울이 좀 애를 맞아요. 많이 먹었죠. 네. 예. 제일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경기가 제일 아쉬웠던 경기예요. 메시 선수가 왔던 바르셀로나. 그때도 저는 이제 뭐 해설위원이지만 취재 겸 거의 가 있었는데 기자회견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메시 선수나 몇 분 정도 뛸 거 생각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메시 선수는 뛰게 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아, 당시 기자회견 그래서 에? 막 그랬어요, 기자들이 다. 근데 다음 날 그 경기 짧게 뛰었죠.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뛰었죠. 근데 짧은 시간 뛰는데도 참 임팩트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그 현장이 저는 안 봤지만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친선 경기가 기대가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호날두가 함께하는 유벤투스와 겨루게 될 팀 K리그가 이 베스트 11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와 친선 경기를 하는 팀 K리그 모라이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요. 그리고 울산의 김도훈,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코치로 나섭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팬투표니까 의미가 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베스트 11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게 조현우 선수예요. 그 뒤로 세징야, 이호 선수인데 진짜 이 선수들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세징야 선수가 요즘에 폭발적이고 조현우 맞아요. 선수는 키퍼 중에서는 역시 대중적으로는 독보적인 그런 네임들을 지금 갖추고 있게 된 거라는 방증이죠. 네. 맞습니다. 그 저는 세징야 선수라든가 믹스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뽑힌 거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어요. 왜요? 불투이스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K리그가 올 시즌에 흥행이 잘 된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로 K리그 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은 보면은 역시 이 경기력이나 팬 뭐 관계없이 경기력 좋은 선수를 그래도 또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K리그 뭐 한 시즌 끝나고 베스트 11 뽑거나 이럴 때 저 외국 선수를 좀 많이 뽑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왜 또 그러냐면은 어차피 공식 베스트 11 뽑히고 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외국 선수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뽑힌 명단을 보면 외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정한 시각으로 또 이렇게 많이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거기다 또 박주영, 이동국 선수 K리그를 대표하는 고참 네. 선수들 양대 산맥. 이 두 선수는 제 생각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인기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맞아요. 네. 박주호 선수도 뽑혔잖아요. 맞아요. 왼쪽 수비.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또 예능 플러스 예능에 조금 힘을 받아서 그런 생각. 아니 박주호 선수가 올 시즌 뭐 그 자리에서 경합할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당연히 있는데 그게 약간의 플러스가 또 많이 된 플러스 느낌도 알파는 있어요. 됐겠죠. 그 왜 홍철 선수가 뭐 그런 인터뷰 했다고 하잖아요. 저 하나와 그 박주호 선수 가족 전체가 싸웠다 뭐 이제 그래서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러니까 나은이 아빠의 파워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팬투표로 이렇게 베스트 11만 한 게 아닙니다. 연맹이 선정한 9명의 또 와일드카드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선수라든지 아니면 좀 여기에 들었으면 좋겠었는데 아쉬웠던 선수 있을까요?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저는 윤일록 선수. 네, 최근 뭐 앞선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전부터 최근 폼이 굉장히 좋고 사실 그 이전부터도 윤일록 선수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들은 네. 좀 이전부터 보였는데 최근 한 4-5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폼이면은 저는 여기서도 윤일록 선수한테 저는 또 기대를 걸어보고 뭐니 해도 또 그런데 팬들의 관심은 세징야 선수일 거예요. 세징야 선수가 아예 뭐 호날두는 나의 것 이렇게 거의 뭐 찜을 해놓고 했는데 그게 뭐 비단 뭐 셔츠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아마 경기력적으로도 세징야 선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유벤투스 같은 팀 앞에서 뭔가 자신을 보이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세징야 선수, 윤일록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은 또 누구한테 좀 기대를 거세요? 저는 완델손 선수에게도 기대를 거는데 강원의 발렌티노스 뭐 네. 이런 수비수들. 네. 그리고 이제 베스트 11 중에서는 확실히 세징야 선수가 상당히 동기부여가 강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와일드 카드 중에서는 이러한 빅클럽과의 경기에서는 네. 뭐 우르모브도 그런 골을 넣었지만 세징야 베스트 11 중에 네. 그리고 와일드 카드에서는 완델손의 왼발 한 방, 네. 에델 그런 선수들의 뜬금포 중거리 슛 네. 그런 걸로 아마 유벤투스의 수비진들이 좀 놀라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팀 K리그와 함께할 팀이 바로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잖아요. 근데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만 치르고 바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쵸. 장재현 위원님이 중계를 하시는 대회죠.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요? 그쵸. 네. 그 ICC 일정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일단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난징 그게 일요일이에요. 네, 중국에서 또 인터밀란전이 인터밀란이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인터밀란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토트넘이나 인터밀란과의 대결을 유벤투스가 경시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프리시즌이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갈 거고 그쵸. 또 이제 이 경기 자체에 엄청난 전력을 기울이는 경기들은 통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정상은 물론 유벤투스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의 친선 경기보다 뭐 못한 플레이가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정말 경기장을 꽉 채운 관중들이 이제 함성을 외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유벤투스 선수들이 저는 소기에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번에 저 데려오는 선수들은 23세 이하 어린 선수들도 많이 데려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거기 참가했던 디발라나 벤탄쿠르나 알렉산드로나 이번에 합류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식 배려 차원에서. 또 아론 램지 같은 선수는 지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주전들이 약간 빠지는 명단이 들어오지만 그 명단들은 아마 23세 이하 선수들 이번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해서 그 중에서 한 6명이 채워넣을 것 같고요. 그래도 워낙 스쿼드가 두꺼운 팀이라서 공격진의 호날두, 이과인, 윙포드 라인, 베르나르데스키, 만주키치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들어오고요. 네. 감독이 사리 감독으로 바뀐 상황에서 피아니치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팀은요. 그래서 피아니치를 계속 아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 영입한 라비오 같은 선수들도 이번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라비오, 그다음에 엠레잔 이런 이제 주축 미드필더들 마투이드까지 충분히 가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팬들은 이제 데리우트가 네. 새로 영입이 돼서 그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 경기에 또 모습을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 요소는 많은 상황이에요. 네. 저는 2010년에 메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호날두가 45분 출전을 좀 약속했다고. 계약 조항이 아마 네.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메시 때가 큰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빅클럽을 좀 초대한 상당히 신중한 계약 조항들을 넣었을 겁니다. 최소한 아마 우리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들은 그래도 많은 시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좋은 컨디션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네. 그래도 다른 선수는 좀 약간 힘들어 뭐 하고 그럴 텐데 호날두는 호날두 으쌰으쌰 선수는- 잘 뛸 네, 스타일이에요. 호날두 선수 캐릭터로 봤을 때 네. 특히 대한민국 수많은 팬들 앞에서 또 그렇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날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대로 해준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아마 이번에 볼 재미는 주축 선수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23세 이하 또 일부 어린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그런 선수들이 더 강해요. 프리시즌은. 보여줘야 오히려 되니까. 저는 그런 선수들이 섞인 게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질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저 장 의원님의 그 첼시의 전 감독 그 사리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축구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심히 보실 대목은 역시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가 대체로 이제 어떤 스타일, 어떤 전술, 어떤 모습을 띄는가. 물론 멤버는 뭐 최강이 아니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는 데는 이 경기가 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변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4-3-3 운영에 있어서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리 감독이 계속 그걸 원하고 있어요. 뭐 호날두 가짜 9번 얘기도 나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호날두 선수는 프리한 윙포드 성향으로 났을 때 이과인, 뭐 만주키치 이런 베테랑들이 아무래도 전성기 폼들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적설에도 약간 휘말려 있어요. 만주키치 같은 선수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친선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 이적이 좀 또 한 바뀔 수도 번 있어요. 있을 수도 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는 좀 변수가 바뀔 수 있다는 있어요. 점. 예.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요.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사리 감독이 아마 지금 현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4-3-3 4-3-3 확률이 쓰겠죠. 높은데 네. 또 4-3-1-2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사리 감독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팬들의 또 상당수의 예상과는 또 좀 다른 것도 실험을 해보는지 이런 것도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볼재미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 23년 전 유벤투스와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겼고 그러니까 그러면 싱겁게 이겼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 만남에서는 결과가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승부 예측을 해야 돼요? 승부했지?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프렌들리를 우리가 대표팀이었잖아요. 박정환 감독 있을 때 대표팀은 조직력도 있었고 네. 네. 워낙 하석주, 고정훈의 허리에 신태용, 홍명보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이제 서정원 선수 있고 황선홍 선수 있고 풀 그 전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유벤투스가 매우 힘들어했지만 이번 경기는 K리그 선발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유벤투스가 하루 쉬고 경기를 해도 우리가 이기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예상해야 돼요? 무승부.
무승부. 네. 아니 막 이렇게 승부 예측까지 바란 건 아닌데 그냥 바로 무승부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네. 친선 경기에 아름답게. 아니 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대충 무승부쯤 나오지 않을까. 어. 전체적인 두 팀의 상태를 봤을 때. 올스타 팀이 떨어지죠. 물론 조직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K리그 이 올스타 팀들도 개별적인 능력들이 다들 출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승부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국가대표팀처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유벤투스도 장 의원님 말씀대로 프리시즌 이런 한 경기를 그렇다고 의미 없이 날릴 또 유벤투스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비기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되게 신중하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요. 내가 승부 보면은 예측 장난 아니게. 막- 정순자로서 뭘 던지지? 그다음 승부 예측 어떻게 할까 던졌는데 한 번 던지니까 보셔갖고 우와. 막 얘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올스타와 호날두의 유벤투스 친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경기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어떤 즐거운 경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